네,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해드리는 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송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또 시작해야 되겠죠. 네, 스타트 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매크로 이슈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전부터 우리 부장님께서도 계속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좁은 뭔가 이제 박스권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되고 옵션 만기 때 좀 매물 출회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지겨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전보다 작년에는 계속 롱 갔다가 숏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주 또 수요일 목요일 날도 통화 의사록도 발표되고 여러 가지 미국 다양한 또 이벤트가 있는데 딱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좀 수렴 형태로 가는 것 같거든요. 삼각 수렴 패턴으로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꽤 이렇게 좀 더 좁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위든 아래든 크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유의점이라든지 우리 부장님은 또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2월 이제 중순도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2월 하반기 3월이 네. 또 오잖아요. 지금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3월이면 또 주총이 있고요. 네. 그래서 주총을 앞두고 지금 어제도 이제 기업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회계 감사가 한참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펀더멘탈 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개별 종목들 약간 좀 소형에서 회계 감사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2월, 3월에 아마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계속 이야기 또 그리고 노 랜딩 그러니까 워낙 고용 지표가 좋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화에서 노 랜딩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견조하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고금리 기조는 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걸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환율이라든지 금리 그리고 최근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원 달러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다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볼 건 올해 연초 1월 달 보면 CES 2023 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이거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27일 날 그러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또 큰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흘간 열리는데요. 이게 챗 GPT로 지금 이게 올해 연초에 뜨거웠던 AI가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IoT라든지 그리고 AR, VR, XR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 MWC라고 보통 약어로 쓰는데 이게 또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챗 GPT로 이제 시작된 쪽에서 최근에 나온 애플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아이폰을 10년 후에 대체할 게 이제 눈에 쓰는 뭐라고 하죠? 고글형. 네. 예, 이게 앞으로 아이폰을 10년 후에 대체할 것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될 것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포커스 HNS라고 지난주에 AI 네. 카메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제 탑방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갔다 오셨구나. 네, 어제 예. 다녀왔습니다. 회사는 위치는 안양의 그 호계동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녀왔는데 보니까 AI 카메라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AI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녀와 보니까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런 오감 센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또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측정할 수 있는 AI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도 니즈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 회사는 AI 관련주로 좀 올해 실적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올해 10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뭐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관련주는 아직 뭐 많이 올랐지만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2차 전지는 사실은 지금 올해 좀 1월 달, 2월 달 들어 최근에 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맞습니다. 에코프로부터 맞아요. 해서 많은 회사들이 좀 주가가 어제는 살짝 조정받은 기업들도 있지만 2차 전지는 뭐 증권사 여의도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뭐 5년, 10년 앞으로 성장은 이렇게 확실한 업종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2차 전지도 계속적인 뭐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지만 뭐 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뭐 계속적인 길게 본다면 이런 2차 전지주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또 앵커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질문이 네, 당황했는데. 다른 생각하고 계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수요 공급이니까 물량에 대한 수요 공급이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25년도 상반기에는 이 공급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좀 딸리는 상황이라고 좀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정되는 현상이 25년도 한 4월, 5월 되거든요. 그래서 뭐 부장님께서는 10년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한 25년도까지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월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장님께서 항상 기업 탐방 다녀왔던 종목들을 한 종목씩 이렇게 슬쩍 꺼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마다 아까도 포커스 NH도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날 말씀하시고 나서 15%에서 급등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날? 예. 그러니까 그날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접 기업 탐방 갔다 오신 기업들을 또 설명을 해주시는 만큼 더 네. 자세하게 아시니까 그쵸. 더욱더 쏙쏙 그리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럽의 최대 철강 수출 국가인 튀르키예가 강진의 피해를 받으면서 한국의 튀르키예 향 철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 나타날 변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부장님? 이게 이제 뭐 3가지 정도 이슈로 아마 최근에 어제 철강주가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반등한다는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튀르키예 얘기가 나왔지만 그는 대지진 여파로 유럽 쪽의 그 철강에 대한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국내 이런 한국의 기업들이 뭐 유럽향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지진 여파 그리고 좀 러우 전쟁도 있고요. 사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재건 관련주가 작년에 꽤 이슈가 됐다가 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지진 이후에 역시 재건 관련주는 뭐 철강뿐만 아니라 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건 관련 이슈 중에 뭐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진성 TC거든요. 네. 그래서 진성 TC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 재건을 하려면 그런 뭐 관련된 기업들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진성 TC 같은 회사들 재건주로 그러니까 철강주를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철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어제 많이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지금 뭐 3.3%대밖에 비싼데 왜 그러니까 고금리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왜 유동성 장세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중 은행의 자금들이 예전에 뭐 5%대 이런 금리 그 상품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뭐 4%대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거기에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장세. 그래서 주식 시장도 지금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조금만 빠지면 내가 들어오겠다는 자금이 맞습니다. 예. 꽤 있는 것 같아요. 대기 자금들이.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뭐 지금 박스권에 아주 2,400에서 2,500 갇혀서 화면에 보시면 옆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크게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보다는 이런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순환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철강주도 이번에 또 튀르키예 얘기 나오면서 또 네.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순환매 속에서 종목 찾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들을 약간의 이제 단계적인 반사수혜를 지금 얻은 상황에서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또 공작 장비까지 좀 말씀하셨는데 좀 추가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철강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철강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밀접한 연동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중국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영향은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반덤핑 관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관련된 영향은 철강주들한테는 어떠한 그 또 영향을 좀 끼칠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미중 분쟁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뭐 미중 분쟁이 뭐 이번 금방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네. 있고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 지금 유럽향 그쪽에서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약간 이제 미중 분쟁이라든지 선진국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고요. 단지 내수 쪽으로 중국에서 경기가 반등하고 한다면은 또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거는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측면 그리고 또 Q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뭐 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뭐 오늘도 지금 뭐 보니까 제가 아까 뭐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했는데 안 올랐고 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기업들로 또 그리고 이슈가 있으면 이게 몰리는 그러니까 그런 자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철강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는 업종이나 테마는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퍼포먼스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중국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중국이 철강이랑 엮여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또 3월 양회 때문인데 그렇다면 지금 철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양회까지 좀 끌고 가도 된다는 시각이실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철강주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주가라는 게 우리가 이슈처럼 뭐 AI 테마나 뭐 아니면은 이런 뭐 로봇이나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뭐 올라가더라도 또 이게 뭐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 폭이 크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주가가 많이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서 이제 이게 이벤트가 돼서 뭐 이런 튀르키예 지진이나 뭐 중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게 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오히려 길게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자분께서 철강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가 사실 강진의 피해를 입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내진용 강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 내진용 강제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까 그 지금 뭐 시청자분이 방금 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 정도 보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뭐 힌트가 아니라 말씀을 드린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포스코 홀딩스 주가도 어제 철강주 오르면서 같이 움직였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은 2차 전지에도 지금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건 2차 전지에도 포함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강 쪽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포스코 홀딩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기업 분석을 좀 해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옛날에 그 뭐 이렇게 그 종합상사 느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네. 해외로 진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철강 주면서도 2차 전지 주면서도 또 종합상사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꽤 옆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좀 최근에 좀 거래량도 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철강주 20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도 화면에 보시면 싸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튀르키예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좀 이제 상승 탄력을 보이다 보니까 시청자 물어보셨는데 제가 조금 한 가지 조언을 좀 시청자분 해드리자면 이미 시간에서 하이스틸과 문배철강이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맞아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연 관련된 부분들이 해서 내가 알 때는 이미 다 올랐다 이런 말씀 좀 이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세 번째 주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저도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바로 꿈비가 만든 예.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꿈비가 이제 유월? IPO 이후에 뭐 사실은 이제 종가 기준은 20% 급등이지만은 뭐 따상도 들어갔었어요. 실제로 차트 보시면 따상 들어갔고 뭐 다음 날까지 해서 또 2연상 거의 뭐 주가가 한 2배 가까이 고가까지 이제 2만 원 넘어갔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 꿈비가 뭐 만드냐면 놀이방 매트 네, 알죠.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계시다고 해서 예. 엥? 이게 엄청 아니 이게 아이들을 왜냐면 위해서 층간 소음이 저도 아파트 살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 정말 몇 번만 뛰잖아요. 바로 전화 와요. 예, 밑에서 혹시 아기 키우시냐고 그래서 아 맞다고 얼마 죄송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까는데 이게 얼마냐면 제일 싼 게 한 40에서 50만 원입니다. 그 거실에다가 딱 하는 게 저는 지금 5살짜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도 뛰어다녀서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이제 좀 더 두터운 거 해가지고 한 90만 원짜리 샀거든요. 예.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저 이제 한 몇 년, 한 10년 뒤에는 네. 결혼하시면. 그만큼 이제 꿈비가 사실은 좀 알짜 기업이긴 한데 꿈비가 이제 IPO 이후에 지금 최근에 막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스펙주까지 막 열풍이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신규 상장 그리고 스펙주에 관련된 이제 나비 효과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좀 이제 여의도에서 되게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얼마까지 지속될 건가 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90만 원 정도 되고 그 정도면 매트리스급이고 거의 주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놀다가 잡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애들 어렸을 때는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 IPO가 좀 전 두 가지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밸류에이션이 예전에는 상장 전에 이미 많이 올라온 목에 차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먹을 게 별로 없다. 예, 이미 꽉 차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상장하면 공모가 아래로 빠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비상장 때부터 계속 이제 계속 스텝 올라오다가 상장할 때 너무 비싸게 상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밸류를 지금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죠, 시장에서. 왜냐하면 비상장일 때부터 이 최근에 보면 자금 조달이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올라올 때 그게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그냥 상장을 추진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런 격차, 차이가 있어서 먹을 폭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최근에 또 반대로 상장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죠. 근데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비상장 때 밸류보다도 그 밸류보다 막 낮게 상장한다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이 당연히 손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장을 철회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뭐 밸류보다 너무 낮아서 상장을 철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렇게 좀 엇갈리는 행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공모주를 이렇게 투자하신다면은 사실 뭐 꿈비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공모주 그런 기업들에서 내가 청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나 수량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지가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공모주 펀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모주 펀드 사실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거기서 5% 10% 수익 나면 그 수익이 사실은 공모주 들어가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받아서 거기서 수익 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모주 펀드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물량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늘 때보다 훨씬 더 청약 그런 비중이나 배정이 네. 많이 되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2100에서 2600 박스권 올해 시장 전망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펀드도 주식하듯이 내려오면 2100이나 2200 내려오면 청약을 하면 되고요. 펀드를. 2500, 600 가면 또 펀드 네. 팔면 되고요. 펀드도 주식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년에 몇 번만 해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그래서 그런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해서 신규로 이렇게 런칭하는 펀드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증권 그 운용사들 자산 운용사들이 내놓는 펀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 투자자들이 웃는 하루였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다시 상장 추진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GI 이노베이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장 추진으로 인해서 한파에 좀 느꼈던 한파를 좀 완화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 쪽은? 헬스케어는 저는 어제도 누가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뭐 다 같이 살아나기에는 좀 그런 분위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각계 전투 같습니다. 각계 전투. 왜냐하면 이런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든지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시는 기업들이 그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뭐 관련해서 제일 좋은 뉴스는 뭐 종료하고 뭐 라이센스 아웃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좀 제가 아마 이 시간에 뭐 헬스케어 안에서 그때 AI 관련된 루닛 말씀 계속 맞아요.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은 개별적으로 헬스케어에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저도 그 20대 중반에 그 모 투자자문사에서 RA를 제약바이오를 담당했었거든요. 한 2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이 지금 고금리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임상할 때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사실 뭐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임상 2부터 3상까지 들어갈 때도 특히 3상 들어갈 때 돈 엄청 깨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자금 조달을 충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실은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막 안 나가요. 이게 뭔가 손에 안 나간다고 해야 되겠죠. 물론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목도 많고 하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자금 충당 어떻게 할 건데. 예, 회사 측 어떻게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조달할 건데.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서 저도 차라리 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전자와 좀 밀접하게 연동된 루닛이 그 영상 정보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하게 된다면 두 가지 재료를 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제약 그 헬스케어와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뭐 AI 이쪽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부장님의 말씀처럼 루닉 같은 종목이 오히려 좀 더 탁월한 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부장님? 네, 저는 뭐 길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뭐 철강주도 결국에는 길게 봐야 되는 호흡이잖아요. 그런 네. 산업 자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게 봐야지 이거를 뭐 헬스케어라는 게 건강 우리하고 밀접하고 생명하고 밀접한 부분이라서 이게 단기간에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길게 볼 수 있는 호흡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이야기 주제로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계좌는 요새 파란불로 계속해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청자분께서 보니까 포커스 HNS 말씀해 주시고 듣고 나서 정말로 수익을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계좌에 있는 좀 파란불들을 빨간불로 전환시켜 보려고 부장님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만 알기 좀 아까운 정보를 입수를 해서 시청자분들께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토요일 날 강연을 하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시에 여의도 저희 교보증권 빌딩 19층에서 10시에서 12시고요. 저랑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 네. 올해 증시 전망과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요. 네. 저희 매일경제 저희 TV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또 시장과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25일 토요일 10시 교보증권입니다. 19층이고요. 저와 함께 계좌를 빨갛게 물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송환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